첨삭할 때 책 비어있는 거 있으면 이거 뒤에 것도 해봐. 알았지? 그리고 이거 해보고 나서 질문도 해보고 정석쌤한테. 오케이? 자, 단어 시험 다 본 친구들은 오늘 30분부터 진행할 거예요. 추워? 괜찮지? 선생님이 오늘 사랑니를 뽑고 와가지고 얘들아 조금 말하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답지를 뒤에 달아놨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뒤에 첨삭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나갈 지문들 책에 있는 어법 문제 풀거나 주는 문제 풀거나 따위들을 해가지고 그때 조교쌤한테 질문도 하고 이제 활용을 하세요. 오늘 한 지문을 바로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요일날 빠진 부분 조금 잡아줄 테니까 우리 끝나고 조금 잠깐만 보고 갑시다. 근데 맨날 단어 시험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하러 봐? 어? 대학생이야? 자기 공부하고 싶을 때만 공부하면 학원을 뭐하러 오는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선생님이 잘해주면은 이용하지 말라고. 영인아. 내가 신경 써줘서 이것저것 해주면은 그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선택적 공부를 하면 언제 할 건데? 30분부터 볼 거야, 얘들아. 이제 좀 말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30번. 우리가 저번에 24번까지 해서 오늘 목표는 3개, 4개를 할 건데, 뭐 시간이 안 되면은 3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웠었고, 이제 문법도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좀 신경 써야 되는 파트들이 좀 많을 거야. 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냈을 때. 자, 무엇이 예술의 가치를 정하는가?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가치를 무엇이 정하냐 이거야. 우리가 이거 A라는 거를, 야, 이건 예술품이야. 아니야, 이건 예술품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잣대가 되느냐. 자, 요런 글이에요. 근데 조금 내용 자체는 복잡할 수 있거든. 자,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는 is biased 해서 편견, 즉 편향되어 있대요. 어딘가로 생각이 쏠려 있다랍니다. 어디로 쏠려 있냐면 the fine art 해서 아주 좋은 예술품으로 우리의 문화는 편향되어 있다랍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 그것들은요, 이 창의적인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걔네들은요, 계속 똑같은 설명, 얘들아. 얘랑 1번이랑 2번이랑 지금 계속 같은 설명이에요. 이 창의적인 산물들은 무엇이냐면 have no function, 기능이 없대요. other than, 무엇을 제외하곤 pleasure, 쾌락, 즐거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창의적인 제품인 훌륭한 예술품들에 우리의 문화가 좀 편향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는 즐거움만 있다라는 거지 그 외엔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대.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문화는 그쪽으로 좀 편향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와요. 크래프트 오브젝트에서 공예 물체들 해서 공예품들이라고 부릅니다. 공예품들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less worthy, 뭐한다? 덜 가치가 있대요. 왜냐하면 they serve, 그것들은요, 공예품들은 serve an everyday function, 바로 일상생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래요.
아까 전에 예술품이라는 거는 쾌락이랑 즐거움만 준다라고 했는데 이 공예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덜 가치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게 예술의 가치를 정하는 것인 일상생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공예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쾌락만, 즐거움만 갖고 있으면 예술품이라고 불리운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공예품들은요. not purely creative에서 아주 순수하게 창의적이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순수하게 창의적이라면 그냥 즐거움이나 쾌락, 예쁘기만 해야 돼. 아,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순수하게 창의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거든. 책상의 기능을 한다거나 꽃병의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반전을 조금 줍니다. 이 분류는요. 자, 이 분류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앞에 나왔었던 두 가지 분류는 is culturally, 문화적으로, 즉 어느 나라마다 혹은 어떤 세대마다 혹은 역사적으로 relative, 어떻다? 상대적이다. 어떻다고 얘들아? 상대적인이랍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대적이다. 저거에 대해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 얘들아. 17세기 때 사용했었던 거가 19세기 때 사용이 됐을 때는 예술품이 됐고 17세기 때는 공예품이었는데 19세기 때는 예술품이 됐어. 17세기 때는 예술품이었는데 19세기는 공예품이 됐어. 똑같은 물체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다?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르다. 이 분류라는 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얘는 무조건 예술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마다 혹은 세대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대부분의 현대의 매우 수준이 높은 아트, 예술품이라는 것은 began,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있잖아, 아트. 그게 지금 현대에 있는 것들이 다 시작을 했는데 무엇으로서 시작을 했냐면 얘들아, 바로 some sort of craft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 몇몇 어떤 종류의 공예였대. 오케이? 즉 옛날에는 공예품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기능을 하던 공예품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걸 뭐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술이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상대적이라고. 오케이? 상대적이다.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랍니다. 작곡이죠. 그리고 공연입니다. 무엇이요? What we now call,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 뭐라고 불러?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것의 퍼포먼스, 공연과 그리고 그것의 작곡, 즉 그 당시에요. 그것이 began, 시작했는데 무엇으로서 시작했냐면 또 나오지? 바로 a form of craft music, 즉 여기 구조 잘 봐 얘들아. 일단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공예 음악이라고 할게. 그냥 공예 음악. 자, 이 공예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래프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얘들아, 위에 어딨냐? 일상생활의 기능을 해야 돼. 알겠지? 무언가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 공예 음악의 형태로서 처음에 출발을 했대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악이. 오케이? 자, 이제 설명 줍니다. 만족시키는 음악이야. 이 음악이 만족감을 지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냐면 required function 해서 요구가 된 기능. 오케이? 요구가 된 기능을 만족시키는 공예 음악이래요. 요구가 어디에서 됐냐면 in the Catholic Mass 같은 데서. 그래서 미사 볼 때 성당에서 클래식 음악을 쓴 거야. 기도합시다. 띠리리리 이렇게 흘러나온 거라고요. 그게 요구가 되는 기능들이었던 거야. 그것을 만족시키는 공예 음악의 형태로서 처음에 시작했대요. 혹은 어디에서 specific, 특정한 entertainment needs래요. 즐거움의 필요성이요. of royal patrons, 누구한테? 왕실 후원자들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즐거움을 담당할 때, 야, 우리 놀자라고 할 때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요. 그 특정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그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어떻게, 클래식은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예술로 보고 있잖아. 그렇죠? 계속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 계속 나오고 있냐? 이거요. 여기에다가 집중시켜줄게. 요거 말이야, 얘들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분류라는 게 상대적이다라는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지? but 이후에 나온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옛날에는 공예품, 지금은 예술. 자, 예를 들어서 챔버 뮤직, 실내 음악이거든요. 실내에서 틀던 음악이 정말로 was designed, 어떻게 되었대? 고안이 되어 있었대요. 뭘 하기 위해서? to be performed, 수행이 되기 위해서. 즉 음악이 틀어지기 위해서. 어디에서? in chambers, 진짜 실내의 어떤 방에서 틀어지기 위해서 그 음악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 방은 뭐냐면 작고 intimate, 친밀한 방들이에요. 어디에서? 부유한 집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뭐야, 즐겁게 막 춤추고 연회하고 그런 실인 거야. 거기서 야, 우리 춤추자, 술 먹자 하는데 트는 노래들이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야. 그 목적을 가지고. 귀족들한테. 오케이? 그리고 종종 as a background music, 뭐로서 또 사용했대? 그냥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대요. 야, 우리 손님들 왔습니다. 노래 좀 틀어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던 음악들이었던 거야. The dances composed, 춤들이요, 작곡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뭐 바흐나 쇼팽에 의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accompany dancing, 뭐를 하고 있었다? 춤을 수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바흐나 쇼팽이 처음에 이 작곡을 한 이유가 뭐냐면 춤추려고 한 거야. 춤추기 위한 음악을요. 처음에는 오리지널리, 처음에는 정말로 인디드, 정말로 무슨 기능을 갖고 있었어? 춤을 수반하고 있었다라고요. 바흐랑 쇼팽이 만든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춤을 췄다고요. 술 마시고요. 그런데 오늘날 with the context, with 잘 봐.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뒤에 이제 ing가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네 가지가 다 누구를 꾸미는 거냐면 이 명사를 꾸미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명사가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명사가 이러한 상태로 주어동사 했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주어동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with가 처음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봐봐, 이 명사가, 그리고 이 명사가, 오케이? 이 명사가 PP 된 상태와 함께 우리는 listen to these works as a fine art,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서 듣는다. 자, 그러면 뭐가 됐냐면 이 명사가 뭐냐면 context, 맥락, functions, 기능. 어떤 맥락과 어떤 기능? They were composed for, 그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었던 맥락과 기능이 있잖아. 술 마시면서 춤추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됐대? 사라져버린 채로 우리는 그 작품들을 예술품으로서 듣는다고요. 지금은요. 알겠죠? 시점 여기서부터 문화적, 상대적, 오케이? 역사적, 상대적이 생겨서 옛날에는 공예품이어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놈들을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떻게 하나의 예술로서 받아들여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건데, 여기에 예시들은 다 음악이 나왔어. 오케이?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조금 내가 문법 설명을 조금 빨리빨리 한 이유는 원래 이게 어법이었나? 어휘 문제였었어요. 어법 문제였었나? 네, 그랬어가지고 어법 문제가 똑같이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조금 내용적인 측면을 빨리 돌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역접 이후부터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여기에 너네들이 머릿속 집중을 해줘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예술품이냐 혹은 공예품이냐에 대한 분류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게 좀 키포인트로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원문은 빈칸 추론이었었고 별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른 문법 문제나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 찝어줄게요. 여기도. 자, 가봅시다. psychologist, 심리학자가 2명이 나와요. 뭐 리온 파스팅거 어쩌고저쩌고랑 스탠리 스케처 뭐라고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 둘과 그리고 소셜리스트 해가지고 소셜로지스트에서 사회학자 1명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심리학자 2, 사회학자 1명. 이들이 이 글의 주인공이야. 자, 이 사람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꺼져 있는 거 아니겠지? 뭘 시작했냐면 to wonder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어떻게 우정이 형성이 되는가를 궁금해했답니다. 이 글의 키포인트예요.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지?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까지도 챙겨두자. 간접의문. 저 간접의문 설명은 저번에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건너뛸게요. 자, 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여기에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었어요. Why do some stranger?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니야. 자, 몇몇 낯선 이들은 build 차곡차곡 쌓는답니다. lasting friendship 지속되는 우정을 착착착 잘 쌓아가는 반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되게 활발해가지고 새로운 반에 적응도 잘하고 친구도 되게 잘 만들어.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struggle to get past 뭘 한다?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한대요. 그러니까 잘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basic platitude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투적인 말. 야, 우리 다음번에 같이 모든 과제 하고 나서 우리 다음에 뭐 커피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한테 저런 얘기 왜 하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랍니다. 오케이?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포인트 좀 집어줄게. some, expert. 이걸 왜 잡아놨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심리학자 2, 사회학자 1명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몇몇 전문가들이래. 그럼 이 몇몇 전문가들이라는 건 누구야? 위에서 나온 주인공들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몇몇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에? 우정에 관련돼서겠죠? that야라고 설명을 한대요. 우정 형성은 뭐 이런 게 또 빈칸 추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정 형성은 could be traced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 trace 추적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찾아보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대. 어디? 바로 infancy 유아기까지 올라갈 수 있대, 얘들아. 유아기요. 아기 때, 어렸을 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콤마 박히고 where 나온 거 보이지? 그럼 이 자리에 대 쓸 수 없다. 그치? 맨날 얘기하지만 콤마가 들어있는 관계대명사나 콤마가 들어있는 관계부사는 대시라는 녀석으로 바꿔 쓸 수 없어, 얘들아. 알겠지? 계속적 관계대명사, 계속적 관계부사 이딴 거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써야 되는 녀석을 꼭 써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는 관계부사인 where를 써서 그 유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위치도 쓸 수 없는 거겠지. 자, 그 유아기 속에서 아이들은 acquire, 습득을 한대. 유아기 때,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유아기 때 뭘 습득하냐면, value, 가치, 신념, 태도들을 습득한답니다. 저 세 가지들을요. 아기 때요. 가치관, 신념, 믿는 거, 난 친구가 이렇게 돼야지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것, 그리고 태도들. 그것들이 that would bind, 뭐를 하냐? bind, 묶다. 그때 형성된,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런 가치관들과 태도들로
내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묶여서 잘 지낼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separate them 그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대요. later in life 삶에서 훗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좀 외톨이 기질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이 돼서 우리 이과 내용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돼서 친구들 조금 많이 안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돼서 나는 같이 여기 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내 친구가 돼야 돼 뭐 이런 성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언제 유아기 때 만들어지는 그것으로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오케이? 라고 몇몇 전문가가 얘기를 한대.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얘네들이 말하는 건 답이 아니니까요. 몇몇 전문가래잖아. 위에서 얘네 소개해놓고 왜 갑자기 몇몇 전문가가 나와? 반전을 더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반전이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삽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좋은 문장이야. 여기까지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떠들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들 이 세 인물들은요. 드디어 나왔죠? pursue, 추구합니다. 뭘 추구한대? different theory, 대놓고 다른 이론을 추구한다랍니다. 뭐에 관련돼서? 우정 형성에 관련된 다른 이론을 얘기하겠대. 유아기 때 만들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고. 너가 유아기 때 만들어진 성격으로 친구를 많이 만들고 못 만들고 그게 아니다. The researchers, 이 연구자들은 believed that 이하라고 믿었어요.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무엇이? physical space, 이게 원문의 빈칸이었어요. 답입니다. 우정 형성이라는 것이 physical space로 만들어진다, 얘들아. 물리적인 공간, 바로 이 공간이요. 오케이? 바로 이 공간. 여기서 자주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시간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뭐 이거 다 뭐야 몇 쪽이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그냥 친구가 된다 이 내용이야. 알겠지? 걔랑 나랑 성격이 똑같아서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원 같이 다니고 학교 같이 다니고 내가 집 앞에 나와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우연찮게 맨날 똑같은 놈이 계속 걸어가네. 걔랑 친구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래요. 주요한 열쇠랍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정 형성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열쇠입니다. 부가 설명. that friendships are likely to develop. 뭐합니까? 우정이라는 것은요. 뭐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on the basis, 무엇에 기반하여서? 바로 belief. 아주 단순한 belief가 아니라 brief,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passive, 수동적인 접촉들에 의해서 여기 잘 봐야 돼. passive, 수동적인, 반대말 뭐야? active, 능동적인. 자, 그러니까 이 접촉, 물리적인 접촉을 얘들아 자기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수동적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쟤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같이 우연찮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 만남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짧은 수동적인 접촉에 근거해서 발달하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접촉은 made, 만들어진 접촉이에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수동적이니까 만들어진 뭐 하면서? 이만큼 하면서 going to and from home or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이웃을, 동네죠? 동네를 걷거나 집을 오가면서. 이거 수거야, 수거. going to and from home, 집을 오가며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이웃을 산책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며 만들어진 되게 간략하고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라는 근거하여서 친구가 우정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알겠죠? 같은 말이죠. 부가 설명. In their view, 그들의 뷰에 보자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관점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it wasn't so much that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became friends, but rather that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tended to become friends and so come to adopt similar attitude over time. 이게 좀 한 내용이어서 좀 길었는데도 그냥 끝까지 읽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not so much that 이거를 하나를 적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not so much that 이게 A라고 볼게요. 그리고 뒤에 어딨냐? but rather 보이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보자면 A가 아니라 B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법이나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통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그 조교쌤이 동패고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대화를 좀 했어요. 너는 이제 영문과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좀 수시가 좀 망해서 정시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신제비를 했냐? 그랬더니 지문 많이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거랑 중요하다라는 지문 같은 거는 외웠대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내가 쓸 줄 알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해석을 하면은 it wasn't so much that 이하가 아니라 뭐가 사람들이 무슨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beca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차라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at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서로를 지나친 사람들이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tended to become 되는 경향이 있대요. 뭐가 됩니까? 바로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랍니다. 오케이? 성격이 비슷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서 so came to 그리고 나서 결국 동사에 원형하게 된다. 결국 어떻게 된대요? adopt를 하게 된다랍니다. 어휘 문제 챙기자. adopt 맨날 나오지.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입양하다,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인대. 무엇을? 비슷한 태도를 시간이 지나면서. 오케이? 성격이 안 같았는데 학원 같이 다니고 학교 같이 다니면서 그냥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걔랑 비슷해져 간대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친구가 돼서 비슷해지는 거라고. 서로 닮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치? 왜냐면은 그게 자기 성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네가 지금 성장하는 시기니까. 우리 이거는 뭐 뇌에 관련된 거는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때 한번 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접이 또 나왔다 얘들아. 그럼 30번이랑 31번이랑 지금 포인트를 좀 알겠죠? 역접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접이 들어있는 문장 같은 경우가 삽입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게 한빛고 2학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애들이 작년에 이게 시험 범위였는데 이 역접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대로. 오케이. 자, 잠시 읽어볼게요. 오늘 첨삭하는 사람들은 오늘 모의고사 본 거를 하는 게 좋아. 바로. 알겠지? 오늘 하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냥 오늘 30번, 31번, 32 이렇게 차근히 책에 있는 뒤에 어법 고르기 하고 그리고 그 문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1, 2과는 나중에 풀어보는 게 했던 거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목 먼저 보고 갈게요. 이 이야기입니다. Power of small numbers 바로 소수의 힘. 진짜 소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 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앞 내용이 우리 이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야. 빈칸 추론 다룰 때 기억은 뭐 안 나겠지만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앞에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이해를 좀 잘 해주세요. 자,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as entrepreneur, 기업가가 put it, 여기다 이렇게 놨듯이, 즉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인
데릭 시버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듯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유명인 저명인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갖다 쓴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말도 사실상 주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말인데 여기에 좀 뜬구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기도 할 거야. 자, the first follower. 쫓아가는 사람이죠. 첫 추종자입니다. 나를 쫓아와 했는데 처음으로 나를 쫓아온 사람 혹은 저 의견에 처음으로 쫓아간 사람. 됐지? 누군가를 믿는다. 새로운 신이 나타나는데 그 신을 처음 믿은 사람. 첫 추종자요. 첫 추종자가 is 무엇이냐면 what transforms. 바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꾸는 것이 무엇? 첫 추종자래요.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첫 추종자랍니다. A가 누구냐? lone nut에서 외로운 nut, 괴짜예요. 외로운 괴짜를 뭐로 바꿔? 리더, 지도자로 바꾼대요. 그지? 성향이 완전 다르지? 외로운 괴짜였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된대 얘들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뭐다? 바로 첫 번째 추종자랍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그냥 스무스하게 읽어볼게요. 자, if you were sitting, 예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앉아있거든요. with 7 other people, 7명의 사람과 앉아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6 group members, 그 중에서 6명이 오케이? picked the wrong answer. 내가 지금 답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7명의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치? 그 나까지 8인데 앞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A야. 근데 앞에서 뭐래? 6명이 틀린 답을 골랐대. 다 B, B요, B요, 저도 B요, 저도 B요, 저도 B요 이렇게. 근데 the remaining one 했으니까 남겨져 있는 한 명이 chose the correct answer에서 남겨져 한 명이 뭐라고? 알맞은 답을 골랐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기에 지금 포인트야 얘들아. 이거요. 앞에 내용까지도 잘 알긴 해야 되는데 conformity라는 게 뭐 수능. 그래서 얘가 지금 명사형이거든. 동사형이 conform이야 얘들아. 잘 봐야 돼 모양새. 왜냐면은 우리가 conform이라는 단어를 알거든. 컨펌이 확인하다는 뜻이야. 무슨 컨펌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 쓰잖아. 뭐 누구 컨펌 받아야 된다, 부모님 컨펌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이거는 확인하다인데 앞에 나와 있는 스펠링이 달라요. conform이야. conform은 뭐다? 순응하다. 순응하다가 뭐야? 따르다란 뜻이지. 그치? 따라가는 거요. 약간 복종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있지. 그래서 따라가다, 순응, 복종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내가 A라고 분명히 난 A인데 앞에서 막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다 B 이러고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틀렸나? B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압박이. 수능이 생기는 거야. 수능이. 나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틀렸나 보다. 다 B라고 하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명이 A요 하자마자 뭐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수능감, 복종감이 갑자기 어떻게 된대요? 엄청 드라마티컬리하게 극적으로 dropped 떨어진다 얘들아. 확 떨어져 버린대. 그 수능감이. 내가 틀렸구나 라고 했던 그 감정이 확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야? 첫 추종자가 나타나면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supporting partner라고 해서 뭐랍니까? 지지하는 파트너, 후원자 아니면 나의 파트너라고 그냥 할게. 지지를 해주는 파트너의 존재가 오케이? 나를 지지해준다라는 그 파트너의 존재만으로도 어떻게 된답니까? depleted 된대요. 고갈시켜 버린답니다. 다 없애버린대요. 뭘 없애버리냐면 the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해가지고 무엇을? 그 대다수의 많은 압박을 다 고갈시켜 버린대요. 대다수의 압력을 다 없애준답니다. 같은 말 끝까지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반전이 없어요. 계속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 할 거야. 단순히요. 단지 knowing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단지 뭘 알고 있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뭐가?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너가 오직 한 명의 저항자가 아니다.
resist 뜻이 뭐야? 동사로서 저항하다. 거기에 er 붙여서 저항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항자. 그쵸? 지금 미얀마에서 뉴스 보나요? 세계 뉴스?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그쵸? 군사 정권을 시행을 하려고 군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군인이 이제 정부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지금 세대가 시기가 어떤 시대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 다 이제 거리로 나와서 옛날에 우리 영화 보듯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가 봤었던 그 광경이 지금도 막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말 안 들으면 그냥 총 다 쏴버려. 지나가는데. 서가지고 그냥 두다두다두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말이야. 저항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너가 오직 한 명의 저항자가 아니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주어야, 얘들아. makes. 여기 동사가 그래서 s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대니아라는 사실을 너가 알고만 있어도 그것이 makes it substantially 상당히 easier.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얘들아. 뭐를? to reject the crowd. 바로 대중, 군중, 많은 사람들을 reject. 거절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대요. 오케이? 나만이 나 혼자만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만 있어도 대다수를 거절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오케이? 여기는 원래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인데 얘들아, 이것도 너희들한테 뭐 많은 양을 주는 건 아닌데 얘도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왜 그런지 내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 이거를 기억해서 본인이 서술형 만들 때 꼭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무엇 때문에 서술형이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 주어가 동명사 얘들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주어가 동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that 이하가 쓰여가지고 문장을 또 넣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치? 근데 지금 거기다 문장을 넣어놓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가 혼자만이 저항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동명사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쓸 때 3인칭 단수형을 써서 makes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 이제 구조. 봐봐. 안 어려워. 자, 만든다. 동사지. 뭘 만들어? 자, to reject the crowd. 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거절하는 것을 얘가 1번이었었어. substantially easier. 훨씬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게 지금 to reject the crowd 부분이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게 한 단어로 쓰자면 easier 해서 더 쉽다라는 단어였었어. 목적어가 더 쉽다고. 목적어가 뭐라고? 대중들을 거절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든다 였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얘를 지금 뒤로 보낸 거예요. 그럼 목적어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넣은 거야? 가짜 목적어를 넣은 거야. 우리 가짜 주어는 알잖아. 가주어. 그지? 얘는 그래서 가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막 이런 거 쓰이면 안 돼. 쟤는 대명사가 아니요. 알겠죠? 가짜 목적어예요.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그냥 여기가 을을, 여기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단지 너가 혼자만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군중, 대중들을 거절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요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목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술형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너네 가목적 쓸 줄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요 생각하면서 써주길 바래. 오케이? 주어는 knowing, makes, 동사, 그리고 가목적어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됐죠? 자, emotional strength랍니다. 감정적인 strength는 뭐예요? 힘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감정에서 힘이 생긴대. 그것이 can be found, 발견이 된다랍니다. 심지어 어디 속에서도? in small numbers, 바로 소수들 속에서도. 심지어 소수들 속에서도 우리 감정적으로 나를 힘을 만들어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발견이 된대요. 소수의 힘이죠.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never doubt, 결코 동사 의심하지 마라.
that 사실을 뭐를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 바로 생각이 굉장히 사려 깊고 똑똑한 시민들의 소수 집단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오케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려 깊은 시민들, 국민들의 소수의 그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정말 그리고 게다가 It's the only things. 그것이 오직 하나였대요. 어떤 것? Ever has. 그렇게 해왔던 것. 그렇게 해왔던 게 뭐야? Ever has. 뒤에가 뭐가 있었지? 생략이 돼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인 changed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계속 바꿔왔었던 것이 오직 그 하나였다. 그게 무엇? 바로 소수들이었다는 얘기야. 정말로 그렇게 바꿔왔던 것이 그것이었다. 오직 그것이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소수들이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의심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소수들이 세상을 지금까지 바꿔왔었다고요. 소수의 힘.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You don't need a whole crowd. 너는 전체 군중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100명, 200명이 필요 없다. To join you. 너한테 참여를 해줄, 너한테 다가와줄. 오케이? 똑같은 말 계속하죠. 소수만 있어도 된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였잖아, 여기. 이 시걸 바세이드와 하칸 어지셀릭이라는 사람의 연구가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요? 똑같은 말 하겠죠. 데디아라고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즉 사업과 그리고 거버먼트의 정부의 기관들에서 사업이랑 정부의 기관들에서 오케이? 사업할 때 혹은 정부 기관에서 일할 때 just having one friend, 단지 친구 한 명만 갖고 있는 것이 is enough to, 충분하다. 뭐하기에? significantly, 상당히 decrease, 감소시키기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상당히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 뭘 감소시켜? loneliness, 외로움을 감소시키기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있을 때나. 그죠? 지금 계속 같은 말, 무슨? 소수의 힘,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중간에 나왔었던 부분들 좀 챙겨주라는 얘기야.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소수의 힘. 문법적인 거를 조금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잡으려고. 오케이. 다음 거 할게. (33) 33까지 목표 30, 31, 32, 33. 선생님 오늘 사랑이 뽑았다 했잖아. 사랑이를 처음 뽑았어요, 태어나서. 근데 이제 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금니가 막 이렇게 옆으로 나면은 엄청 큰 수술이 될 수가 있대.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고 계속 얘가 뿌리가 이렇게 돼서 옆으로 이렇게 나면은.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나지 않고 잘 났어요. 이렇게 잘 나가지고 나는 뭐 좀 오래 걸린 줄 알았어.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막 턱이 막 들렸다 내렸다 막 그런다고 하고 막 뽑다가 덜 뽑혀가지고 막 뭐 부서져가지고 막 계속 조각 빼내고 막 수술하고 막 1시간 걸리고 막 꿰매고 막 이런다는 거에서 너무 무서웠었는데 마취하고 오셨어요. 여자분이야.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벌려보세요. 좀 다물어보세요. 근데 뭐 거의 벌리지도 않고 있었어. 좀 느낌은 날 거예요. 이렇게 툭툭 거즈 물더니 끝났어. 한 30초도 안 걸렸어. 거기 뽑은 거 보여줘요. 잘 뽑혔습니다. 너 가세요. 갔어. 그냥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약 받고 하나 더 뽑아야 돼요. 왼쪽에. 그래서 괜찮다 정민아. 그냥 뽑아줘. 옆으로 나지 않기만 바라면 돼. 옆으로 나면은 고생이야. 다들 조심. 옆으로 나면은 고생입니다. 자, 33번. 얘도 했던 거죠. Before you innovate. 너가 혁신.
하기 전에 혁신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뒤집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막 그런 고인물들 다 뒤집어 버리고, 그죠? 썩은 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 싹 깔아버리는 걸 혁신이라고 하는데, 너가 혁신을 하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너의 회사를 먼저 kill, 무너뜨려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 글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 시간이. 자, at the pharmaceutical giant Merck라는 회사예요. 근데 제약회사입니다. 거대한 제약회사인 이 Merck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CEO인 케네트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요. 제약회사의 CEO가 decided to 결정을 했대요. motivate 하기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겠다. 오케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 이사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 동기부여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의 executives, 이사들한테요. 회사가 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놀고 먹고 했나 봐.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겠다. 결정했대. 뭐 하도록? To take a more active role 해서 훨씬 더 활발한 역할을 좀 take, 취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어디에 있어서? Leading innovation,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요. 활발한 역할을 좀 취하라고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change, 변화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었대, 이사들한테.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He asked them, 그는 그들에게 요구를 했다랍니다. 뭐 하라고? To do something radical. 뭔가 something이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요.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꾸밉니다. 우리가 보통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명사를 쓰는데 something이라는 녀석, thing이라는 녀석을 꾸밀 때는 뒤에다 쓴다. 오케이? 자, radical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급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radical, 급진적인, 뭔가 엄청나게 치솟는 것을 radica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차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팡 올라가는 거. 급진적인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을 했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뭐냐면 바로 generate ideas. 아이디어들을 발생시켜라. 내놔. 어떤 아이디어? That would put Merck, 이 회사 이름이죠? Merck라는 회사를 놓을 수 있게. 어디다가? out of business. 회사 바깥으로 놓을 수 있게. 즉 회사가 망할 법한 아이디어들을 generate, 만들어내라. 가져와라. 라고 그런 급진적인 것들을 좀 가져와라. 대단한 것들을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죠? 이런 거 좀 체크하고 갈게, 얘들아.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요. 추상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뒤에를 슬쩍 봤더니 would put이라고 나왔잖아.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뭐로 바뀔 수 있어? 아이디어를 꾸미는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아이디어라든가 팩트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얘네들은 추상명사니까 뒤에 대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동격의 대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근데 뒤에 거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팩트가 나오고 대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격의 대시 아니야. 이 뒤에를 확인해야 돼. 무엇? 불완전절이 나오느냐 완전절이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불완전절이 나오게 되면 이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완전절이 나오면 그땐 동격의 대시 되는 거겠지. 왜 알아야 되냐면 관계대명사면 바꿔 쓸 수 있는데 동격의 대시면 바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삐끗해서 틀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헷갈리지 마. 야, 명사가 나오고 대 나오는 거 다 알잖아, 니네. 그리고 뒤에 완전절 쓰냐 불완전절 쓰냐 구별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 내가 뭐라 그랬어?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항상 내가 3단계를 쓰는 거야. 3단계를 외워야 돼. 요 앞에까지만 외우는 건 이제 중3 때까지만 하던 스킬이라고. 명사가, 추상명사가 나오고 나서 대시 나왔을 때 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동격이 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야. 왜? 이거 동사잖아. 누가 봐도 would put은. 그래서 회사를 망하게 할 법한 아이디어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였지. 후는 안 돼. 후는 안 돼. 정민아, 사람이 아니니까. For the next 2 hours. 그래서 2시간 동안
executives 이사들이요 worked 일을 했어요. in groups 그룹 지어서 집단으로 모여서 일을 했답니다. 2시간 동안 회사를 망하게 할 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고 했으니까 사장님이 뭘 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분사구문 동시동작 모여서 일을 했는데 동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서 같이 일을 한 거야. 뭘 하면서? pretending 뭐뭐인 척 하면서 일을 했어. pretending to be one of Marker's top competitors에서 그 회사의 가장 최고 높이의 경쟁자들 중 하나인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니까 얘네들이 뭐 얘네만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경쟁업체인 척을 한 거야. 오케이? 경쟁업체인 척을 하면서 일을 했대. 2시간 동안. 에너지가 soared 솟구쳤다. As they 그들이 뭐 할 때요? Developed ideas. 아이디어를 막 develop 생산할 때 에너지가 솟구쳤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경쟁 업체인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회사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이 아닌 거야. 왜냐면 자기네 회사의 약점을 되게 잘 아니까. 그지? 요런 거 만들면 우리 회사 뭐 되겠는데? 망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for drugs 약입니다. 약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막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에너지가 막 솟구쳤대. 근데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냐? 봐. would crush. 보이지? 동사. 그럼 이것도 관계대명사. which 사람이 아니니까.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냐면 would crush theirs. 그들의 회사들을 crush. 짓뭉개버릴 수 있는 약. 우리가 다루지 않는 약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대박이겠다. 이거 나오면 우리 회사 약 거들떠도 안 보겠는데? 그리고 key market. 두 가지. 첫 번째 약이고 두 번째 뭐냐? 주요 시장들. 이거 왜 동그라미 쳤는지 이따 얘기할게. 밑에 내려가서. 주요 시장들인데 어떤 시장들이냐면 they had missed. 그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주요 시장들. 그리고와 약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떠올렸을 때 에너지가 그냥 막 치솟았대요. 그리고 나서 their challenge. 그 이사들의 도전이 뭐였냐면 was to reverse. 뭐 하는 거야? reverse. 다시 돌리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their roles. 그들의 역할을. 지금 경쟁업체인 척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이사가 돼야지. 자기네 회사. 그리고 figure out. 뭘 하는 거야? 알아내고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how to defend.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against these threats. 바로 이러한 위협들에 반해서. 이러한 위협이 뭐야? 자, 아까 동그라미 쳤지? 그들의 회사를 망하게 할 법한 약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주요 시장들이요. 그게 이런 위협들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우리 망하는 거야. 망하진 않더라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어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 디즈 트레트를 쓰고 나서 서술형으로 나와가지고 뭐 A를 B 이렇게 하나씩 써라 라고 하게 되면 저거 하나씩 갖고 왔으면 돼. 오케이? drugs.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의미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넣어서 theirs까지 써줘야 의미가 좀 맞겠죠. 그들의 회사를 짓뭉갤 수 있을 법한 약이라고 해야지. 그냥 약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요 시장들. 어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주요 시장. 이렇게 써야 돼. 그게 위협이야. 그냥 시장이 위협은 아니잖아. 그냥 약이 위협은 아니잖아. 세부 설명을 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위협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회사를 죽여라라는 운동이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운동을 한 거야. 2시간 동안. 그것이 is powerful. 굉장히 강력했어. 왜냐면 it refrained.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었거든, 얘들아. 여기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이해 좀 잘해야 돼. 잘 봐. 그 회사를 죽여라라는 운동이 뭐를 했냐면 자, reframe을 했대,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 frame이라고 하게 되면 뭐야? 액자. 틀. 오케이? 틀이야, 틀. 저 마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이 틀에 맞춰서 이 계정에 맞춰서 약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어떤 시장에 진출을 했고 뭐 이런 틀이 있는데 reframe 했으니까 다시 그 틀을 만들었대.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인 거잖아. 원래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을 버리고 reframe 다시금 새로운 액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다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를 만들었대요. 개인이 뭐야? 이득을 얻는 거야. 오케이? 반대말이 뭔데요? lose, 잃는 거잖아요. 얻는, 프레임, 액티비티. 얻을 수 있는 틀을 가진 활동들을 이걸 다시금 해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만들었대. 근데 in terms of 라고 해서 무슨 관점에서 자,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프레임을 바로 losses, 손실들의 관점에서. 이 손실들의 관점이라는 게 뭐야? 아까 전에 경쟁업체인 척 해가지고 약이랑 시장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그런 손실들의 관점에서 이득을 얻는 그런 프레임들, 활동들을 다시금 짰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죠? 회사에 계정을 다시 딱 했대요. 야, 우리 이 약 해야 돼. 이 시장 들어가야 돼.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리프레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죽여라라는 운동이 굉장히 강력했대요. 약점 보완. When deliberating, 뭐를 했을 때요? 심사숙고를 했을 때. 뭐에 관련돼서? 혁신의 기회들을 심사숙고했을 때 The leaders weren't inclined to take risks. 처음에 그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은 이제 이사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혁신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inclined to 그런 경향이 없었대. 무슨 경향?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경향이 없었다. 왜? 편하잖아 지금. 뭐 지금 편한데 바꾸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막 서류도 바꿔야 될 게 많고 막 지금 명령집 마련 내려야 되고 사람도 또 새로 뽑아야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지금 하는 거 얼마나 편해.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어떤 경향이 없었다? 위험을 감수할 경향이 없었어. 뭐를 했을 때? 심사숙고 했을 때. 혁신할까요? 심사숙고 했을 때. 근데 when they considered 그들이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때지.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could put 할 수 있는지, 그들을 out of business 회사에서 몰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한번 생각해 봤잖아. 그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간 이 약이 튀어나올 테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간 이 시장에 누군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they realized 그들은 깨달았대. 뭘 깨달아? 대리아라는 사실을. It was a risk. 이게 바로 위험이구나. 뭐 하는 게? Not to innovate.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혁신을 안 하고 있는 게 위험이 아니라 혁신을 안 하는 것이 위험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the urgency of innovation, 혁신의 긴급함이라는 것이 was apparent. 어땠습니까? apparent. 형용사 분명한. 어떻다고요? 혁신의 urgency, 긴급함이라는 것은 was apparent. 분명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됐죠? 깔끔하게 내 지문이 되고 지금 6분이네요. 다행이다. 조금 마지막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30번부터 우리가 31, 32, 33 이렇게 했거든. 오늘 첨삭을 하는 사람들은 책의 뒷페이지에 있는 이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준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스스로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고를 때 왜 이거지? 라고 해서 고를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뭐 괜히 각 잡고 막 손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교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물어보세요. 쌤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물어보고 활용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첨삭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오늘 숙제를 하는 게 좋겠지. 왜냐면 계속 번호가 밀리면 안 돼. 재아야, 알았지? 번호가 계속 밀리면 더 하기 싫어지니까 그날 했던 걸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야 돼. 알았죠? 오케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종 치면은 보내줄 테니까 잠깐만 쉬고 있으세요. 어떤 거? 저번 거 답지 줄게 얘들아. 토요일 날 거. 요거
첨삭 때 맞춰봐도 돼, 성도가. 알았지? 이거 맞춰보고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게 토요일 날 거 답지예요. 두 개씩이지? 토요일 날 거. 토요일 날 거. 아까 줬지, 연애는? 지나주면 되겠다. 첨삭 때 이거 먼저 너 첨삭 아니지? 토요일 날 거 문제 푼 거 있으면 맞춰봐, 담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